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재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었었던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재미나게 들어주세요. 네, 지금 들으시면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기가 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지난달 8월 초복날이었거든요. 초복날인데 제가 태어나서 진짜 처음으로 가족들이서 삼계탕을 좀 해서 먹고자 삼계탕과 전복과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세수펜을 샀어요. 그리고 레깅스를 선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아가지고 오는 길에 마을버스를 탔어요. 작정동에서 마을버스를 탔는데 친구와 함께였습니다. 그때 친구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다리가 좀 안 좋아서. 근데 차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서서 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 힘든데 어떡하지? 그러고 걱정하고 있는 차에 친구 뒤에 서 있다가 뒷자리에 자리가 하나 나와서 얼른 그 자리를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양보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친구야 이리 와, 여기 앉아, 빈자리 있어. 그러고 친구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나서 저는 제 물건을 거기다 놓고 왔던 사실을 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친구랑 얘기하면서 왔는데 친구가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때 제가 그 물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이런 일이. 물건 잊어버린 것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황당한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우개로 싹 지워버린 것처럼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처음 있는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차 안을 다 이렇게 훑어봐도 물건은 없었습니다. 이미 누군가의 손을 타고 벌써 다른 집으로 가버렸던 거죠. 그래서 내려가지고 일단은 그 타는 정류소를 가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류소에 넣고 내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막 정신없이 갔습니다.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 하는데 택시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안 옵니까? 막 마음은 바쁘죠. 뛰어갈 수는 없죠. 그냥 마음 같으면 막 달려가고 얼른 가서 저기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냥 머리는 아프죠. 막 하늘이 노랗죠. 나는 진짜 정신이 그냥 막 일도 그냥 막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트럭이 한 대 오길래 가서 무조건 한 대가 와서 옆에 차길에 세우길래 내가 거기 갔습니다. 가서 똑똑 두들겼더만은 남녀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나와서 또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저쪽 자리에 한쪽에 또 깜빡이 불을 켜놓고 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무조건 달려가서 막 두들겼습니다. 두들겼더니 젊은 기사님께서 제가 먼저 만나서 이래저래 한데 아저씨 저 잠깐만 여기 작정역으로 좀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할게요. 그래서 제 사정 얘기를 막 했습니다. 정신없이 막 서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잃어버린 사건을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럼 타십시오. 그러면서 저를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분이 너무너무 고맙게 태워다 주셔서 그 정류소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놓고 내렸을까 아니면 차에서 놓고 내렸을까 이제 막 머리에서 그냥 기억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막 생각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그냥 막 복잡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기사님 방향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효성동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고맙죠. 아니 기사님 어디신데요? 근데 저는 계산동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 그러면 저 효성동 그 무슨 마트 앞에서 좀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 부탁을 들어주셔가지고 그 마트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랬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밥이라도 한 개 대접하고 싶습니다. 연락처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한 장 주면서 제가 저기 차 정비를 합니다. 혹시라도 차 갖고 이상이 있으시면은 차 정비는 하러 오십시오. 하면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냥 연신절을 하고 지금 마트에서 내렸습니다. 마트에서 내려서 이제 닭을 사야 되잖아요. 닭을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가족들하고 같이 닭을 삼계탕을 해서 먹기로 하고 약속을 다 해놨는데 닭이 없어졌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황당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정신도 없고 마트에 들어가서 일단은 막 닭을 샀습니다. 닭을 사서 준비해서 막 정신도 사가지고 집으로 또 야부려 왔습니다. 집에 와서 어떻게든 막 정신없이 해서 이렇게 이제 맞춰놓고 솥에 올려놓고 불에 올려놓고 온도 맞춰놓고 있는데 또 아들이 회를 좋아해서 우리 아들을 좀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또 그 시점에서 정신없이 또 가자동 장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택시를 타야 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님이 진짜 내가 택시 기사님 말하기 전에 제가 너무 황당했던 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나한테. 그리고 버스에서 어떻게 손님들이 남의 물건을 훔쳐갈 수가 있을까, 이건 절도가 아닌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어찌됐든 간에 버스 기사님한테 얘기해도 기사님이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물론 모르시겠죠. 손님이 두고 내리는 걸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황당한 마음에 그냥 제가 막 정신이 없으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어쨌든 내렸고,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찾아 헤맸고, 그러다가 이제 택시 기사님을 택시를 타고 이제 가자동 시장을 가야 해서 가자동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기사님께서 마스크를 하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제가 이제 황당한 생각에 막 정신이 없다니까 안 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제가 이만저만하고 이래저래서 마스크를 깜빡 잊고 나왔네요. 혹시 가지신 거 없으십니까? 했더니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그럼 조금만 그냥 가시죠. 그러고 갔는데 기사님한테 또 이런저런 제가 푸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 너무 막 정신도 없고 막 그래서 제가 마스크도 못 끼고 나오고 상황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기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588 종점이요 가는 길이 있는데 그럼 그 종점으로 모시다 드릴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감사하죠. 그리고 그 기사님이 저를 거기까지 이제 태워다 줬어요. 태워다 줘서 그냥 막 뛰어내려가지고 그 버스 기사님들이 몇 분 계시길래 가서 선이 이렇게 혼은 이래서 이래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건이 이 사무실로 들어옵니까? 했더니 누가 가져가지 않으면 차이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무실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손님들이 오셔서 찾아갑니다. 근데 차이가 없었다면은 혹시나 모르지만은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사무실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하는 장소로 가봤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님이 물건이 없네요. 그러면 손을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님 그러면은 버스 안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이거 절도 아닙니까? 이건 절도죠. 왜 자기 물건이 아닌데 남의 물건을 가져가나요? 응? 자기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서 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가져가 버리면 세상에 우리 같으면 그 불편해서 절대 그런 짓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도둑질을 합니까? 도둑놈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몸에서 열이 나고 화가 나서 죽겠어요. 왜 남의 물건을 훔쳐가냐고요. 그건 훔쳐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 CT 촬영된 거 있으면 그거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했더만 그걸 보려면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참 복잡하네요. 그러고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택시를 이제 탔습니다. 택시 타서 기사님께 확인이 안 된다네요. 그래서 CT 촬영한 거 좀 보자 했더니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러고는 거기를 갔는데 또 도착해서 내려서 택시비를 달아서 카드를 드렸더니 카드를 자기 그 택시 기사님 차는 그 카드가 활용할 수가 없다네요. 요즘에 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저는 카드는 무조건 되는 건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나갔는데 그 카드가 그 택시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면서 안 되는 카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없어서 돈이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기사님 어떡하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4,000원밖에 없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택시비가 8,6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8,600원 나왔는데 4,600원을 드려야 될 상황인데 4,000원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럼 4,000원만 주십시오.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저는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친절하게 저를 안내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택시비를 다 못 드리면 제가 얼마나 마음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계좌번호라도 일러주십시오. 그럼 제가 계좌 이체시켜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냥 내리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그러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물건을 잊어버려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흥분해서 마스크도 챙기지 못하고 카드도 챙기지 못해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드렸는데도 그분들이 참 좋은 마음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서 친절을 베풀어 주실 때 세상이 참 그래도 아직은 좋은 세상이구나. 이 사회가 지금 너무너무 황당하게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참 문제가 많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는구나. 이 세상이 참 나쁘지만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에서 내려서 정신없이 또 횟집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횟집으로 달려갔더니 횟집 그 사장님께서 어머나 마스크를 안 하셨네요. 마스크 하세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황당한 생각이 또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횟집 사장님 사모님께서 아유 그런 일이 있으셨네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하나 챙겨주시면서 하라 해서 마스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전 얘기를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어떻게 그 차 안에서 내 물건이 아닌데 가져갑니까? 그래도 잊어버린 사람은 발벗고 잘납니다. 가져간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좋은 분도 만나셨네요. 택시
택시 기사님도 참 좋은 분이셨네요. 택시비가 그렇게 나왔는데 4,000원만 받아가셨을 때는 그분도 얼마나 좋은 분 아닙니까? 그래도 좋은 분을 만나셨다는데 이한을 삼으세요 하면서 횟집 사모님께서 딱 말씀을 예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좀 마음이 좀 가다듬어지고 정리가 좀 됐어요. 그러면서 한 분 가라앉히시라면서 저에게 딱 시원한 물도 한 잔 저기 해주시고 차도 한 잔 주시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라고 앉아서 좀 쉬고 계시라면서 회를 주문한 회들 할 때까지 제가 거기서 이제 앉아서 좀 쉬었습니다. 쉬면서 쉬어있는 상황에서 횟집 사모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나니까 제가 막 진짜 마음이 막 울먹울먹 울적거리고 진짜 눈물도 나오려고 그러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어떻게 그런 도둑년이 있나, 도둑놈인지 자우지가 저는 남자가 가져갔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여자분이 가져갔겠죠. 누가 남자분이 남의 그걸 들고 내렸겠어요? 근데 저는 100%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남의 물건을 들고 내렸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도둑년인지 도둑놈인지 막 화가 너무 나서 막 욕을 하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일단 저에게 책임이 있죠. 제 책임이죠.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한 제 책임이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릴 때 남의 물건을 가지고 내렸다는 그 자체만큼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한 가정에 그 화목한 가정 그 생활에 꿈을 갖다가 초점 박살낸 거나 장것이잖아요. 그날 정말 저는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저녁 먹을 때까지도 표현도 못하고 나 혼자만 쏘가리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속이 상했는지 정말 정신도 없고 그냥 삼계탕도 어떻게 끓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쌀이 막 덜 익었는데 그 익지 않은 쌀은 그냥 제가 밥상에 올리지 않고 그냥 익은 것만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날 조용히 넘어가긴 했지만 그런 황당한 참 일이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또래 우리 친구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이 누구한테라도 올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을 요즘에 제가 좀 하거든요. 되게 깜빡깜빡 하는 게 이게 버릇이 생겼어요. 버릇처럼 뭘 가져왔는데 뭐 가져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치매가 오려는 거 아닌가? 혹시 이게 치매 촉인가? 막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제가 치매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친구들도 깜빡깜빡 한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치매가 걸리면 안 되죠.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랍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걸리면 안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 저와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항상 치매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웃으면서 정신 차리고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반성하고 이제 그분들에 대한 원망도 처음에 원망이 컸지만 지금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냥 그러지 그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길었나요? 아니면 재미있으셨나요? 속상하셨나요? 속상하다면 속상하고 아니다면 별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생각만 하면 그냥 순간 그냥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데 그냥 잊어버려야죠. 이제 쿨하게 잊어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우리 만나요. 안녕.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화이팅. 사랑해요. 사랑합니다.